게임 중독 어디까지가 취미이고 어디부터가 중독인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지금, 게임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한두 번쯤은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PC나 콘솔 게임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중독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게임이 어느 순간 일상의 모든 것을 잠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게임 중독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 원인과 증상, 사회적 문제, 그리고 예방과 치료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게임은 왜 중독성이 강할까? 게임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콘텐츠입니다. 사용자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시스템과 레벨업 구조, 시각적 자극, 소셜 연결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보상 구조인 도파민 분비 유도 시스템은 게임에서 미션을 달성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 도파민은 학습과 반복 행동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의 경쟁심, 사회적 인정 욕구, 도전 정신을 자극하며 꾸준한 접속을 유도합니다. 출석 보상 한정 이벤트, 랭킹 시스템, 클랜 활동 등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2. 게임 중독의 정의와 진단 기준.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 게임 사용 장애 게이밍 디소더를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통제력 상실. 다른 활동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을 함. 이 같은 행동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됨.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순한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중독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3. 게임 중독의 주요 증상.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오래 한다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수반합니다. 식사, 수면, 위생 등 기본 생활 리듬의 붕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의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 특히 게임 중단 시 분노나 우울감. 현실에서의 대인관계 단절. 게임 외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게임에 소비. 이러한 증상은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가족, 직장, 학교 등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4. 게임 중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게임 중독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학업 포기, 가족 갈등, 외톨이 생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문제. 일부 이용자는 과금형 게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투자해 경제적 파탄을 겪기도 합니다. 범죄 유발. 게임 내 아이템 거래나 도박형 게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실제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악화. 게임 중독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학교폭력, 도벽, 거짓말 등 부수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5. 게임 중독은 왜 발생할까? 게임 중독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현실에서의 소외감이나 대인관계 실패가 게임 속 관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자존감 부족. 현실에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게임 내 레벨업이나 순위 상승을 통해 만족감을 얻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현실의 스트레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방임 또는 과도한 통제. 적절한 관심 없이 무분별한 자유를 주거나 반대로 지나친 억압도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게임은 도피처이자 위로처로 작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현실로 돌아오기 어려워집니다. 6. 연령별로 나타나는 게임 중독의 특징. 청소년은 시간 관리 능력과 자제력이 부족해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임이 또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끊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인의 경우 현실의 스트레스, 직장 내 압박,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에 몰입하게 되며 경제적 자율성 때문에 과금형 중독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외로움, 시간, 여유 등이 맞물려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7.
게임과 중독 완전히 끊어야 하나? 게임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게임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반응 속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용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건강한 사용입니다. 건전한 게임 습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게임 시간 제한 정하기. 게임 외 활동, 운동, 독서, 친구 만나기 등 병행하기. 게임 전후로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 줄이기. 가족, 친구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 게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기. 게임과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8.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 게임 중독은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CBT 게임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 약물치료 우울증, 불안 등 동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보조적으로 사용. 가족치료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의 갈등 완화, 소통 개선을 통해 중독을 예방.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일정 기간 디지털 기기를 제한하고 현실 속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효과적입니다. 국내에는 게임 중독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게임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며 디지털 문화의 한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중독의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지나친 몰입은 현실의 나를 무너뜨리고 가상의 세계의 나를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게임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건강한 즐김이고 어디부터가 중독인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게임을 즐기고 계신가요? 그 즐거움은 현실의 나를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피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게임을 끄고 나의 삶을 잠깐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